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날을 맞이해서 구매했던 책 두 권인데요. 캐서린 메이의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와 나는 숨지 않는다입니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는 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대로 유명한 캐서린 메이가 주말마다 현존하고 이 가파른 영국의 해안길을 걸었던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인데요. 캐서린 메이는 이제 늘 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고, 또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스킨십에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청각에 예민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크게 내는 소리나 폭죽 소리, 이런 소리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뭐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내 감정이 불편해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의 불편함은 참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또 터득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정상인들처럼 똑같이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스킨십 하는 게 싫고, 왜 아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안달복달 이때면서 키웠는데, 아이의 그런 돌발된 행동에, 갑작스러운 행동에 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된다라고 느끼면서, 아, 영국 남부 대번에서 코널까지 트레킹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걷는다는 얘기가 뭔가 용기와 희망과 안정을 찾아주기도 하잖아요. 이 험준한 코스를 넘어가면서 모든 걸 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라디오를 듣는데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사연자와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증상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너무 똑같네? 그렇다면 나도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감정 상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도 좀 자주 찾아다녔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좀 흔하게 앓는 우울증이나 신경증이라고, 또 아니면 어떤 병원 의사들은 뭐 좀 깨병처럼 대하기도 하거든요. 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젊고 아픈 여자들에서도 보면 이 백인 성인 남성 사회가 여성의 고통이나 질병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캐서린 메이 역시 자신의 고통이나 질병을 의사들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이 건강상 검진 결과상 이상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무시당해 왔던 거예요. 이 캐서린 메이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이후에 남편에게 자신이 아스퍼거 중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 성인이 된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이 거기에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함께 살면서 캐서린 메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살아가는 태도들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렵게 병원에서 이제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금은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폐증이 스스로자의 다들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라고 해요. 이 자폐라는 용어 자체가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가 좀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 해변을 걷는 캐서린 메이가 트레킹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 상태를 아주 진솔하게 좀 날거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좀 계획하지만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게 됐다가 분노하게 됐다가 뭐 그러다 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해변을 다 걷지 못하고 포기하거든요. 어쩌면 언제 포기할지를 아는 것, 내 속도대로 걷다가 힘에 부치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좀 나를 알아가는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어요. 힘이 들 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그저 한 발씩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좀 감동을 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인권기록센터 사이의 첫 책, 나는 숨지 않는다입니다.
사인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활동을 지향하는 인권단체인데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나는 숨지 않는다가 첫 책인데 2020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출간된 책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2022년도에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출간이 됐는데 장애인 탈실설에 관한 구술모음집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홍은전 작가님도 인터뷰어로 참여하셨어요. 이 홍은전 작가님의 구술 기록이 담긴 책이라며 무조건 필독 써라 이 장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 비정상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의 구술 기록과 각 주제별로 사회적 현상과 구조적 문제점을 담은 에세이를 좀 함께 교차하는 형식으로 엮은 책인데요. 한부모 여성 가장, 스쿨미투 당사자, 70대 홈리스 여성, 탈북 여성, 자녀를 키우는 장애 여성 등 여러 명의 인터뷰가 이제 실려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숨지 않는다잖아요. 이 책은 이들을 소수자나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삶의 주체로 행위자로 풀어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자신을 소수자나 약자라고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저항하고 싸워나가서 결국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읽는 내내 좀 슬프기보다는 위로받고 용기를 내게 된 책이었어요. 정희준 선생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이웃들이 친애하는 삶에게 쓴 편지다라고 쓰셨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리베카 슬릿이 말한 그 자명종을 올리는 일과 같지 않나? 인터뷰를 기록하는 활동가분들은 성당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명종을 올려주고 인터뷰의 여성분들 역시 성당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친애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성당을 짓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기도 했어요. 이번 달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크리스트 싱글 명상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요즘 차크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 1번 차크라가 중심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뿌리 차크라는 인간의 생명력을 몸 위로 보내고 신체를 지지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딛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는 숨지 않는다가 그 1번 차크라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감정들을 좀 이겨내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이야기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위로가 필요해, 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